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26일 서울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너무 좀 부진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결과로 보답할 수밖에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로 여러 번 설명 들어봤자 무책임한 거고요. 결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근데 오늘 금요경마가 마무리된 시점이고, 금요경마 성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금요경마. 자, 제주경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공략 3번의 경주였고요. 2경주는 3경주였죠. 3경주 3복 20.3배, 그리고 5경주에 14.3배, 7경주는 메인이었습니다. 자, 이게 오늘 하이라이트였는데 10.0배 주력 적중을 하면서 제주경마 강공략 100% 적중을 했고요. 부경경마는 제가 오늘 게시판에도 말씀드렸지만 1, 2경주가 좀 배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 1, 2경주 다 적중을 했습니다. 특히 2경주는 강공략 경주였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받치기 적중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4번 축에 8번 쌍승식은 113.9배. 자, 다 적중이 나왔는데 마지막 경주가 오늘 마지막 강공략 경주였죠. 주력이었습니다. 6번 축에 8번 4번에 3번 8번 6번 3보까지 그냥 1타 쌍피를 임팩트 있게 적중을 했던 마지막 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다행스럽게도 제가 금요경마의 스타트가 좋았던 그런 하루를 끊었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번 주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성적이 부진하다고 해가지고 말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결과로 보여드렸다는 점에서는 금요경마는 좀 좋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토요경마 이제 지난 시점이긴 합니다만 저는 현재 금요경마 마무리가 되고 방송을 촬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토요경마 1호경마 역시 최선의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한 만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는 좀 시간이 좀 늦은 시간입니다. 제가 고민했던 거는 어떻게 제가 준비한 내용을 여러분께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정신 좀 더 바짝 차리면서 피곤한 상태긴 합니다만 한번 추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몬 경마TV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구독자분들이 2,000분 목표 될 것 같습니다. 6월 이전에 저에 따른 목표가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서울경마 먼저 강공략 경주를 함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급을 드리고요. 강공략 경주는 1경주를 첫 번째 강공략 준비를 했고, 5경주 6경주 오늘 첫 번째 A급 진행을 합니다. 6경주, 그리고 오늘 메인은 9경주, 오늘 최고의 메인은 9경주입니다. 마지막 10경주 마지막 강공략까지 저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울 1호 경마 1경주, 5경주, 6경주, 9경주, 10경주입니다. 자,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저는 이번 경주는 축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바로 외곽의 5번 나홀인드나 맞빌. 자, 이 나홀인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4월 6일이었죠. 이때 확실하게 변화를 감지했고요. 그래서 이제 직전에 믿음을 가지고 공략을 했던 맞빌입니다. 그만큼 최근에 성장세가 돋보이는 모습이고, 자, 이번 경주는 경주 방식이 이제 핸디캡이 아니라 6등급 레이스이기 때문에 별정 A형. 그러니까는 직전과 동일한 부담 중량, 기승기수도 동일하고 별반 차이가 없네요. 그래서 이편성이 센 편성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5번 나홀인드에 따른 기대치를, 능력을 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레이서 되고요. 제가 이 경주를 강공략 경주로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정말 어설픈 인기 맞빌들, 소위 말해서 이제 어설프게 앞선에 붙을 수 있는 맞빌들이 이제 2km 모으는 과정인데, 자, 저는 이 맞빌들의 능력에 믿음이 가지가 않습니다. 이 편성에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올라오는 맞빌 쪽에 분명히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여건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첫 경주긴 합니다만 제가 5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강공략 경주 1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경주의 핵심은 뭐냐면은 정말 어설픈 인기 맞빌들이 많다는 점, 그에 따른 선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저에 따른 우선순위의 노림수는 5번 나홀인드 인기 맞빌인데, 일단 이 맞빌은 저로서는 인정하고요. 2위권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추이평 맞빌들, 최근에 서울주로는 2주 동안 거의 선인용 맞빌은 거의 직선주에서 무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종반에 추임력을 할 수 있는 마필들이 선전했던 모습이었는데 뭐 그런 점을 감안해 보더라도 아마도 이 시점에서는 토요 경마가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로 파악은 100% 됩니다. 100% 되고요. 그래서 1경주를 제가 강공략으로 자신있게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로에 따른 그런 이점까지 주어진다면 더욱더 힘을 써드릴 수 있겠죠. 첫 번째 강공략 제1경주입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스. 이번 경주 일단 혼전입니다. 혼전이고 제가 이 경주를 어떻게 설명해드려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경주는 믿음이 가는 마필이 없습니다. 정말 믿음이 가는 마필이 없겠고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자, 먼저 외곽에 있는 7번 크루키입니다. 자, 이 마필은 제가 지난 3월 30일이었죠. 이때 경주를 딱 보면서 저에 따른 판단은 뭐냐면은 분명히 능력 대비 말머리가 좀 정말 아쉬웠다. 좀 약한 말머리였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마필에 대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직전에 노렸었고요. 그게 이제 4월 20일 경주였고 나름대로 이제 현장에서 이 마필은 인기 순위가 2위였습니다. 많은 인기를 모았던 모습이었는데 이게 최선을 다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놓고 봤을 때는 크로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 경주에 기대치보다는 성적이 안 나왔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직전 경주의 그 성적이 이번 경주에 그대로 반영이 돼도 충마로서의 메리트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너무너무 편성이 약합니다. 이 편성에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편성 같은 경우에는 현장의 변수를 분명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토요경마를 통해 가지고 또는 1경주를 통해 가지고 본 주로 파악이라든가 마필의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7번 크로키는 일단은 믿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됩니다. 7번 마필.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최근 대비 훈련 강도는 일단은 한층 더 강해졌습니다. 훈련 강도는 한층 더 강해졌기 때문에 7번 마필의 믿음을 저는 좀 더 강하게 인정을 하고요. 정말 여러 개의 마필이 많이 팔리죠. 뭐 2번 PNS 가자도 팔리고요. 여기 뭐 9번 마필, 11번 마필, 여러 개의 마필이 많이 팔리는데 저는 우선주로 놓고 봤을 때는 4번 머니터치, 그리고 외곽에 있는 9번 클레어 골드. 그러니까는 지난주에 그런 주로가 만약에 그대로 형성이 된다면은 이 뒤의 마필의 추입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번 경주는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마필들 2번 PNS 가자, 3번 용비천, 8번 넥스레벨 이런 마필들의 뒷심을 저로서는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춤을 놓고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 주목할 마필 9번 클레어 골드의 종반의 추임력, 그리고 4번 머니터치의 추임력도 이번 경주는 안 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자, 이대 마필. 그래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경주는 혼전인 건 맞습니다. 약편성인 건 맞고요. 그래서 현장의 변수를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는 먼저 압축해 본다면은 7번 크로키는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마필, 이 편성의 여건이라면은 믿을 수 있는 마필. 직전에 아쉬워서 제가 다시 한번 노리는 건 아닙니다. 직전에 가서 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약하기 때문에 주목할 마필 편성이. 그리고 우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9번 클레어 골드, 4번 머니터치, 이 뒤에 마필이 가는 건 해두시는 마필들입니다. 7번을 축을 해서 9번, 4번이고 이외의 마필들은 제가 현장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2경주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700m 레이스.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 접전이네요. 그러니까 앞선의 경주 중에서는 가장 좀 능력을 좀 믿고 할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3경주는 좀 간명하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래도 이제 6등급 하위 등급의 17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수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뭐 추천하는 마필 중에서는 1700에 100% 검증이 된 마필은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현장 변수를 꼼꼼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나마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우열이 가려지는 경주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먼저 이 뒤의 마필은 말해 4번 캠프 데이비드. 직전에 확실한 변화를 보여줬죠. 편한 선행 전개 아니었고 다소의 2단, 3단 외곽 전개를 펼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반까지 탄력이 좋았던 마필이 4번이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그리고 외곽에는 말이 9번 매직 프린스. 이 마필은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 봤을 때 가장 세게 보는 마필입니다. 매직 프린스. 그러니까는 매직 프린스는 지난 4월 7일이었죠. 이때 당시 거의 최후미권 전개였는데 걸음 자체는 정말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전의 매직 프린스의 그런 능력이 아니었고요. 완벽하게 변화를 보였던 그런 걸음이었고 직전 경주에는 이 마필이 엄청나게 무리했던 외곽 전개였습니다. 그러니까는 편한 외곽 선입도 아니었고요. 엄청나게 외곽을 돌았던 그런 전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력 자체는 상당히 좋았던 그런 뒷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9번 매직 프린스를 가장 강하게 인정합니다. 자, 물론 이제 유력한 마필은 말이 4번이고요. 캠프 데이비드.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축을 굳이 인정을 한다라면은 아무래도 4번 마필은 직전에 너무너무 약편성에 그나마 앞선에 붙어가지고 1300을 버텼던 거리였는데 이번에는 1700m의 거리. 이 마필보다는 아무래도 역시 9번 매직 프린스의 늘어난 거리는 그다지 부담스럽지가 않아 보입니다. 17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축을 세워둔다면은 9번 매직 프린스 이 마필이 좀 더 유력한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요. 이외 마필은 1번 창조의 기둥이 종반에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고 외곽에는 바로 8번 PNSO 이 뒤에 마필 인기 마필인데 글쎄요. 저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8번 마필은 좀 검증이 필요하다 봅니다. 뭐 이 마필이 당장의 1700m 레이스를 통한다? 글쎄요. 저는 그 정도의 능력으로 보진 않고요. 오히려 안고 간다라면 바로 6번 런던 골드.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뚜렷한 걸음의 변화는 없지만은 2월달, 1월달 이 두 번의 경주를 놓고 봤을 때는 종반의 걸음이 분명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마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의지 여부도 중요하겠지만은 경주 여건, 거리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700m 레이스라면은 안장도 바꿨고요. 교체가 됐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여러모로 6번 런던 골드가 의지를 보인다라면은 중반에 한 발이 기대볼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보여집니다. 6번 마필. 자, 이 3경주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외곽에는 9번 매직 프린스 그리고 4번 캠프 데이비드 한방 공략 유력하게 보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1번 여기에 6번 8번 이 순서대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9번 매직 프린스를 기본적인 중심으로 해서 뭐 한방 주력은 4번 마필 이렇게 보이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1번 창조의 기둥 6번 런던 골드 8번 PNSO 이렇게 3대의 마필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700m 레이스 이번 경주도 역시 인기마 간의 접전인데 이거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그러니까 제가 이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삼복 공략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마필들이 그러니까는 워낙 2뒤의 마필의 능력이 앞서 있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3위권에 삼복 3쌍을 공략을 했을 때 어떤 마필을 안고 가야 될 것인가 어떤 마필이 좀 더 유력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께 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자, 먼저 이제 인정할 수 있는 인기 마필은 2뒤의 마필입니다. 바로 1번 날아올라. 외곽에는 8번 토르의 망치. 이 토르의 망치는 직전에 조금은 아쉬움을 남겼던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뭐 직전의 편성과 이번 경주의 편성을 감안해 본다면은 하늘과 땅 차이죠. 뭐 제가 조금은 과대 포장했는데 어쨌든 이번 경주의 편성 자체는 너무너무 많이 약해졌습니다. 토르의 망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입상 도전을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고요. 1번 날아올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의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뭐 직전에 승급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주에 3위에 그쳤는데 당시에 뛰었던 음파조이라든가 자이언트 M 이 마필들의 경제력이 워낙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날아올라는 마필이 3위권에 그치긴 했는데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편성이라면 역시 충분히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번 날아올라 인정합니다. 1번 마필.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마도 현장에서는 1번, 5번 그리고 8번이 상당히 많이 팔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3뒤의 마필. 그 중에서 바로 5번 희망의 창가인데 자, 이 희망의 창가 최근의 경주를 보면은 나름대로 끈끈한 걸음을 보인 듯 하지만은 저는 객관적으로 이 마필 능력을 그렇게 세게 보지는 않습니다. 희망의 창가. 자, 오히려 이 마필보다는 제가 주목하는 마필이 두 마리인데 바로 7번 페더러킹입니다. 자, 이거
7번 마필은 이제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안장은 분명히 불안합니다. 불안한데 어차피 이거는 제가 기승수를 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참고 왔다가 그냥 외곽에 추임료 발휘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페더럴킹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21일이었죠. 그리고 5월 20일 두 번의 경주의 내용과 탄력이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거는 저는 100% 마필의 변화가 왔다라고 보여지고, 글쎄요, 놓고 갈 정도로 가기에는 안장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리스크는 있겠지만 안고 갈 여지는 있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7번입니다. 페더럴킹.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 오히려 저는 뭐 5번 마필이 인기 말하면은 저는 7번 인정합니다. 페더럴킹. 그리고 그나마 이제 종반에 혼전시에 딱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은 바로 2번 안양천둥. 이 마필 또한 저로서는 가능권으로 봅니다. 뭐 적임 기수의 기승까지 고려해 본다면은 2번 마필 오히려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4경주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요. 우선순위 놓고 봤을 때는 8번 토르의 망치, 1번 날아올라. 자, 저는 이거 한 방 보고요. 2뒤의 마필 이렇게 보이고,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은 7번 페더럴킹, 여기에 2번 안양천둥. 자, 최고의 키를 주는 마필은 바로 7번입니다. 페더럴킹. 비록 이제 안장이 좀 불안하긴 한데 어차피 출전 두수 조촐하고요. 뭐 전개상의 불이익 없습니다. 그냥 붙잡고 따라가다가 종반에 딱 한 발 쓰면 되는 그런 레이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기승수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7번 마필은 이 경주에 가장 주목할 복병 마필 중에 한 마리는 7번 페더럴킹입니다. 그래서 한방 공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7번까지도 필히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이번 경주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그러니까는 오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래도 좀 더 확률 높게 확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가 강공략이 돼야 되는 거 맞는 거고, 그래서 1경주를 제가 강공략 준비를 했고 바로 5경주의 두 번째 강공략으로 진행을 합니다. 5경주. 제가 이번 경주는 물론 이제 현장에서 확인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주목할 두 마리, 이 뒤의 마필 여러분께 오픈하겠고, 이외의 조합은 현장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로 1번 오스틴 리더입니다. 이제 뭐 어느덧 인기 순위 1위마가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이 오스틴 리더는 정말 저한테는 너무너무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그런 마필인데, 아쉬움이 뭐냐면은 최근에 이 마필이 별로 인기를 모으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3월 3일 같은 경우에도 3번 마필한테 방해를 받으면서 3위권에 그쳤던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3월 23일 같은 경우에도 전개가 좀 아쉬웠던 마필, 직전 경주 게이트 분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반에 선전했던 마필. 자, 이때 경쟁력을 보였어야 되는데, 자, 어느덧 인기순위 1위네요. 근데 뭐 인기마로 둔각이 됐다고 해가지고 이 마필을 이거 안 돼 라는 건 없습니다. 분명히 되는 마필입니다. 오스틴 리더 일단은 주목할 필요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키를 지고 있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은 6번입니다. 그로우라는 마필. 그로우. 자, 이 그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지난해 4월달이었나요? 그렇네요. 4월달에 이 마필이 1200m 레이스를 1분 13초 때 주파를 하면서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계속 부진했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해 9월달에 경주 출원한 다음에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팩트는 뭐냐면 그로우는 공백기를 거치면서 2월 22일이었죠. 이때 걸음 자체가 정말 좋았고요. 저로서는 마필이 정말 많이 이 마필이 공백기를 거치면서 많이 좋아졌다 라는 판단이 들고, 3월 24일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했고요. 그 다음에 직전 경주 걸음이 상당히 많이 좋았습니다. 직전 경주에.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공백기를 거치면서 이제 이때는 주행사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었겠지만은 실전에서 변화를 확실하게 입증을 했던 마필이 바로 이 마필 그로우입니다. 그로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좀 들어가죠. 왜냐면은 52조 마방의 정우주 기수는 첫 기승입니다. 그러니까는 정우주 기수가 부경에서 이제 서울로 이적을 해가지고 올해 활동 중에 있는데 52조 마방의 마필을 타는 거는 첫 번째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마필이 변화가 왔다라면 또는 편성이 되는 여건이라면은 굳이 이 마필 의지를 아낄 이유가 있을까? 또한 편성이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직전 경주의 변화를 보인 시점, 굳이 마필의 변화가 왔는데 또 컨디션을 다운시킨다? 이럴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6번 마필에 저는 잠재력을 일단 믿고 있고요. 최근의 변화의 과정, 그리고 직전의 확신을 저로서는 찍었습니다. 이번 경주 오히려 안장이 정우주 기수의 기승이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는 좀 더 많이 좋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왜? 이 마필 안 팔립니다. 6번 마필 조금은 팔리겠죠. 근데 안장 때문에 다수의 저평가를 받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저는 반대입니다. 이번 경주 6번 마필 오히려 좀 더 강하게 인정해줘야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5경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최종적인 판단은 일단 남아 있습니다. 어떤 마필이냐면은 과연 인기로 모을 수 있는 오스틴 리더를 놓고 때릴 것인가, 아니면은 복병 마필인 6번 그로우를 축으로 공략을 할 것인가, 이에 따른 판단은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해보겠고, 제가 이 경주는 6번에 노릴 수도 있겠지만은 주요 인기 마필 중에 분명히 불안한 인기 마필, 제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필히 주목할 복병 마필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민의 두 번째 강공략은 제 5경주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300m 레이스, 편성은 조촐하고요. 구두에 마필전하고 있는 레이스, 오늘 준비된 세 번째 강공략이고요. 첫 번째 A급 경주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힘을 실어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6경주. 이번 경주는 이제 현급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능력을 검증된 마필들이 많이 있고요. 검증된 마필들, 그리고 뚜렷하게 좋아지고 있는 마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존의 강자라든가 보병 마필들이 많이 입전한 그런 레이스로 보여지는데, 제가 상대 마필, 이제 그러니까 부담 중량 때문에, 자, 이 마필은 좀 불안 요소가 있다, 조금은 저평가를 한다, 그런 마필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굳이 이번 경주를 제가 강공략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상대 마필이, 이건 안 돼, 이 마필 능력 없어, 라는 게 아니라, 제가 노리는 마필의 능력을 가장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제가 A급으로 준비한 겁니다. 6경주. 자, 먼저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 1번 퀸톱, 공백 적응 맞췄죠. 무조건 이 마필 되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 직전에 적응에만 저렇게 모습이었는데 종반의 탄력 자체는 정말 좋았고요. CNF 타임 12초 8, 3런 타임이 37초대, 분명히 능력 있는 마필 1번 퀸톱, 저는 찬스로 보여집니다. 1번 마필. 그리고 3번 대응 클래스는 최근에 꾸준하게 좋은 걸음이고, 직전에도 종반의 걸음이 이렇게 좋았습니다. 입상을 했던 마필치고는 부중이 많이 늘진 않았습니다. 가능권이고요. 6번 영광의 월드, 최근의 걸음은 3연승 발군이 있죠. 단 중요한 거는 4kg에 늘어난 부담 중량, 이게 관건인 마필. 8번 찬란한 폭풍, 최근에 강한 편성, 꾸준하게 잘 뛰고 있는 마필. 자, 이 마필들이 만만치 않은데 저는 우선순위 놓고 봤을 때는 7번 거미블루입니다. 거미블루. 제가 이 거미블루는 아마도 지난 3월 9일이었죠. 이때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거미블루는 이전의 능력과 잠재력을 놓고 보면은 저는 상당한 능력만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 3월 9일날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마필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능력이 이렇게 없는 마필이 3월 9일 약편성에 우승을 했다? 그러면 직전에 4등급 승급전이었죠? 당시에 우승을 했던 이 스터닝 스카이 상당히 센 말입니다. 이 마필 상당히 센 말인데 저는 이게 승급전이랍니다만 이 마필이 준우승을 했습니다. 거미블루. 저는 이 능력, 이 성적이 절대 놀랍지 않습니다. 저는 이 거미블루의 능력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분명히 세게 본다 말씀드렸죠. 최근에 좋아지고 있는 시점이라면은 이번 경주는 제가 딱 본 게 1300의 거리에 따른 전개, 그리고 기승기수,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부담 중량, 세 가지가 7번 마필한테는 불리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상대는 만만치 않죠. 상대는 셉니다. 근데 7번 마필 만만치 않게 능력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6경주를 제가 A급으로 준비한 이유는 7번 거미블루, 이 마필의 능력에 믿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준비된 송은경마 1호 경마 첫 번째 A급 강공략 경주가 되겠고요. 자, 그 중심에는 7번 거미블루, 이 마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고의 보병은 1번입니다. 1번 퀸톱. 자,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정리를 하겠는데,
자, 어쨌든 간에 최적의 조합으로 저는 A급을 준비를 합니다. 저는 준비된 첫 번째 A급 6경주고 주목할 마필 거미블루, 최고의 보병 마필 퀸토, 이 마필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현장 A급 진행을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1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뭐 명칭구역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1등급 경주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1200m 레이스, 이 거리가 중요하겠죠. 7경주. 자, 이번 경주는 최근에 좀 뛰어봤던 마필들, 이 마필들이 다시 한번 대결을 펼치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 비교가 가능하고요. 게다가 거리 변수도 크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인 예측은 됩니다만, 중요한 거는 부담 중량과 전개가 중요합니다. 부담 중량 전개. 그 중심에 둘 수 있는 마필은 바로 이 마필이죠. 바로 외곽에 있는 6번 세네킨. 이 마필이 출전하는 순간 이 경주가 상당히 약간의 혼돈도 좀 높아졌습니다. 세네킨. 가장 6번이 출전함을 해가지고 가장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은 4번입니다. 바이스로이. 자, 여러분들, 이 바이스로이가 지난 3월 31일이었죠. 이때 깜짝 3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는 더욱더 깜짝 우승을 했던 마필이죠.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직전 대비 이 마필은 빠릅니다. 선인용 마필이고요. 일단은 직전에 1400m 레이스에서 1200 거리는 줄긴 했습니다만, 반면에 부담 중에 무려 직전 대비 3kg가 늘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뭐라 말씀드렸죠? 바로 이 6번 세네킨. 이 마필이 이번 경주에 키를 짓다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6번 마필은 상당히 빠릅니다. 직전에 이 경주가 2등급 경주였고요. 물론 이제 당일날 4월 20일이었죠. 이때는 주로가 정말 가벼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군별로 해가지고 기록이 대폭 향상이 됐는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1200의 2등급, 상위 등급 내 있습니다. 상대 마필들도 절대 만만치 않은 상위 등급의 마필들. 이 마필들을 무려 7마신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최종 기록은 1분 10초 8. 제가 기억할 때 현재 서울주로의 1200m 레이스 최고 기록은 나운더 파이터라는 최강의 마필. 그 마필이 1분 10초 5로 저는 기억합니다. 거의 최고 기록에 근접을 했던 마필입니다. 물론 당일날 주로가 가볍긴 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직전의 기록과 내용 자체는 어마무시했다. 저는 이번 경주 1200m 레이스의 승급전이 납니다만 1km의 감내 2점, 2억 기수의 기승까지 고려봤을 때 6번 세네키는 인정. 반면에 4번 바이스로이는 불인정. 저는 이 마필 삭제합니다. 부담 중량 52이면은 절대 만만치 않다. 상대 마필의 압박도 상당히 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마필이 6번 세네킨입니다. 이외 마필들 중에서는 바로 이제 9번 와우와우가 이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과정인데, 글쎄요, 이 와우와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능력이 있는 마필인 건 맞고요. 최근에 좋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공백기를 거쳐 난 다음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난 1월달, 물론 이제 공백기 이후에 첫 출전이긴 했습니다만, 이때도 포에버 드림이라는 마필과 동일한 부중을 짊어지고 졌던 마필이고요. 2월 18일 세계일보의 대상 경주 때도 동일 부중을 짊어지고 포에버 드림한테 졌던 마필. 자, 물론 점차적으로 공백 기후에 이제 적응 중에 있는 과정이고 직전의 성적이 이 마필의 능력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내 측에 있는 2번 포에버 드림, 이 마필과의 능력 차는 저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네 마필. 그리고 이의 마필 중에서 이제 7번 코스모라는 마필이 안장이 교체가 됐고요. 빅투아루 기스의 1200m 레이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경쟁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코스모 같은 경우에는 저에 따른 판단은 능력 대비 분명히 성적이 안 나왔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간에 전개는 어찌됐든 간에 능력 대비 좀 아쉬웠다. 그래서 이 마필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주를 가장 중심에 둘 수 있는 마필 바로 6번입니다. 세네킨. 제가 특히나 2등급에서 이제 1등급 올라오는 마필들 엄청나게 저는 인색합니다. 그리고 고부담 중의 마필들 엄청나게 인색을 하고요. 그러니까 평가를 이렇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직전의 모습을 딱 지켜보면서 이거는 1등급은커녕 어찌됐든 간에 단거리 1200이라면은 무조건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뭐 이편성이 더더군다나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경주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은 6번 세네킨이고요. 반면에 4번은 저는 저평가합니다. 주목할 마필 6번 세네킨이고, 여기서 이제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은 9번 와우와우, 여기에 동격으로 2번 포에버 드립,
복병은 7번 코스모. 딱 이 조합으로 봅니다. 6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9번, 2번, 그리고 7번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7경주입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8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좀 출전도수 조촐하죠. 8두인데 시운도 보이는데 이게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이냐면 먼저 1번 에펠탑입니다. 현재 인기로 보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부중이 무려 3.5kg 들었습니다. 3.5kg. 그런데 여기서 딱 눈에 띄는 마필 어떤 마필이냐면 바로 이 광칙이라는 마필.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에펠탑이 만약에 불안하다 라고 한다라면은 직전에 광칙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격차가 없었습니다. 에펠탑. 제가 직전에 이 마필 노렸었는데 저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이 뒤의 마필. 이게 왜 고민스럽냐면 이외의 마필들 6번 우르스킨 그리고 4번 음파조의 승급전, 3번 써니로드 승급전. 그러니까는 3번, 4번은 4등급의 경주겸이었고요. 반면에 6번 마필 같은 경우는 직전에 4등급에 입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약편성에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저평가를 받는 그런 데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경주 광치기를 놓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고부담 중량의 1번을 놓고 갈 것인가 고민스럽죠. 근데 여러분들 저에 따른 선택은 어떤 마필이냐면 6번입니다. 우르스킨. 자, 물론 우르스킨이 최근에 편성이 이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만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25일 그러니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우르스킨에 따른 잠재적인 능력이죠. 그러니까는 이 마필의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느냐 중요한데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했던 마필이고 그래서 제가 12월 25일 이때 당시 인기순위 9위 마필 3등을 했을 때 이거는 마필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 능력이 있는 마필이 좋아졌기 때문에 3월 3일 저는 강공략 적중을 했고요. 근데 이 경주에서 블랙벨트라는 마필이 상당히 센 마필이었습니다. 아르고 무적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 경주에 우승을 했다? 저는 확실히 인정을 했었고 그 다음에 부담이 좀 늘긴 했었죠. 근데 직전에 준우승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그레이트 스톰 이 마필은 이 경주를 치르고 바로 다음 경주에 3등급 경주에서 인기순위 1위 마필이었습니다. 승급전에. 그 정도로 직전의 편성도 약하진 않았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4등급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보였던 마필들이 1번 에펠탑, 여기에 6번 오르스킨, 7번 광치기 3두의 마필인데 제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6번 우르스킨입니다. 이 마필을 저는 강력하게 인정을 합니다. 6번 마필.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1번 마필 무시할 수는 없고요. 에펠탑 충마가 불안할 뿐이지 입상권에는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은 있는 마필입니다. 이미 이전에 5등급 당시만 해도 56을 짊어지고도 능력을 발휘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 중량에 아주 예민한 마필은 아니다 라는 판단이고 워낙 이동화 기수와의 호흡 자체가 워낙 좋네요. 그리고 외곽에는 광치기도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 그래서 8경주 같은 경우에는 충마 선정이 관건인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누구나 쉽게 그냥 1번 마필 강축에 4번, 6번, 3번 끝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6번 우르스킨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은 1번과 우선순위는 7번. 여기에 환수가 되면은 4번 음파조의 3번 써니로드 후순입니다. 우선적으로 봤을 때 6번 우르스킨을 강축으로 해서 누림새 마필은 1번과 7번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충마 선정이 정말 관건인 레이스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은 6번 우르스킨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1800m 레이스. 제가 목소리가 좀 높아진 이유가 있죠. 자, 오늘 준비된 A급 메인입니다. 이 경주가 네 번째 강공략 경주이긴 한데 오늘 하이라이트 메인은 바로 이번 주 국경주입니다. 하이라이트 메인 경주. 자, 이거 편성이 정말 만만치 않죠. 자, 이거 모든 마필 설명드리면 밤새야 되는데 일단 미스터 퀄리티도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직전에 월등했던 기량이었고요. 위너형이란 마필 만만치 않죠. 직전에 3등급 승급전 인기로 모았지만은 부진. 근데 능력이 없는 마필은 아닙니다. 3번 마필. 여기에 6번 불의 날개, 9번 KN 스케치 이런 마필들 현재 인기를 주도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경주에 주목하는 마필이 두 마리가 있는데 자, 우선순위는 말해 5번 KN 나이트입니다. KN 나이트.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KN 나이트 또는 KN 스케치 뭔가 조금은 비슷하죠.
맞습니다. 마주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는 5번 마필과 9번 마필이 마주가 동일한데 아마도 인기 순위는 당연하게 9번 케인 스케치 쪽에 엄청나게 인기가 몰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케인 스케치. 그런데 저에 따른 선택은 어떤 마필이냐면 KN 나이트입니다. 자, 왜 그런지 여러분께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이 KN 나이트는 최근에 경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두 번의 경주 너무너무 누추입이었죠. 그런데 이 마필이 뛰었던 최근의 경주 한번 볼까요? 3월 3일 그리고 3월 31일. 자, 이때 뛰었던 마필들이 머스탱 파워 2단원 이번 주에 나옵니다. 점핑존 해가지고 2등급 경주에 나오는데 인기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그리고 럭셔리 캡틴 여기에 최근에 연승을 하면서 2등급에 가 있는 탑 퀄리티. 아, 정말 이때 나왔던 마필들이 대상 경주 또는 특별 경주에 나왔던 마필도 있고요. 이외의 마필들은 점핑 추전에서 인기 마필 또는 2연승 하면서 2등급에서 또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마필. 그 편성이 바로 3월 3일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경주 직전 경주 마찬가지였죠. 탑 퀄리티가 이때 우승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탑 퀄리티가 바로 다음에 2등급 승급전에 또 우승을 합니다. 이 경주가 오락한, 몬탁쳇 이 마필들이 만만한 마필이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번 경주에 오락한, 몬탁쳇 이런 마필들이 이번 경주에 나온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축입니다. 이 마필들.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케이나이트라는 마필이 능력에서 밀리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최근에 K나이트라는 마필이 너무 뒤에서 올라오지 않느냐. 여러분들 CC1 기수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말에 무리를 주지 않고 순위를 꾸준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특징과 장점이 있는 기수입니다. 말한테 무리를 주지 않고요. 그러니까 뭐 채찍을 대가지고 외곽 무빙을 뜬다는가 이런 게 아닙니다. 아주 스무스하게 올라오는 기수가 CC1 기수고요. 그래서 제외 판단할 때는 이 K나이트의 질주성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정말 적합한 기수가 아닐까. 바로 K나이트의 CC1 기수. 우선순위는 5번 마필 먼저 저는 주문합니다. 5번 마필. 그리고 외곽에도 말이 11번 그레이스킨인데 엄청나게 이 마필 저평가를 받겠죠. 그런데 이 그레이스킨도 최근에 두 번의 경주가 단거리 레이스긴 했습니다만 편성이 만만치 않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편하게 따라오는데 종반의 걸음이 정말 좋습니다. 직전 경주도 마찬가지로 이마필이 내측 추입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추입을 한다면은 외곽으로 빼가지고 시원하게 때려야 되겠죠. 근데 이마필은 내측의 진로 확보도 어려웠는데 꾸역꾸역 올라오는데 걸음 자체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 따른 판단은 만약에 이번 경기에 자리 선점을 한다거나 경합을 한다거나 이런 양상이라면은 김태희 기수가 수월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레이스킨이 소위 말해서 무리 안 하고 그냥 얼레벌레 따라가면 이거는 종반에 제가 볼 때는 무조건 기회가 주어집니다. 딱 그런 편성입니다. 그리고 부담 중량은 51.5kg의 부담 중량. 정말 김태희 기수랑 어울리는 게 그냥 참고 왔다가 외곽에서 딱 한 발만 쓰면 됩니다. 자, 물론 제가 11번 마필을 놓고 가는 거는 엄청난 용기와 생각이 필요하겠지만은 11번 마필 또한 절대 뺄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구경주의 저에 따른 A급 메인의 우선순위의 노림수, 우선순위에 주목할 마필은 5번입니다. KN 나이트. 아마도 동일 마주의 마필인 KN 스케치가 많은 인기를 모을 텐데 물론 제가 이 마필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저에 따른 판단은 5번을 좀 더 주목하셔야 된다는 판단이고 여기에 보병 마필 11번도 제가 고민을 합니다. 11번 그레이스킨. 그래서 구경주는 저는 내심 일단은 뭐 마음속에 정리는 되어 있는 경주인데 뭐 어쨌든 이 경주는 제가 성과를 낼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호 경마의 서울경마 최고의 메인 구경주 A급 메인으로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꼭 적중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 마지막 강공략 경주고요. 정말 유종의미를 한번 거둘 수 있는 경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경주는 제가 충만히 넘게 강에 한번 힘을 실어드리면서 현장에서 한번 조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강력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마필은 바로 7번 벌교 베리타스입니다. 아, 저는 솔직히 제 예상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이 마필의 1년의 과정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이 마필의 능력을 그렇게 아직까지도 믿음이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자, 물론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적중에 실패한 경우도 있었는데 한번 볼까요? 2월 17일 같은 경우는 이 마필이 준우승을 했을 때 편한 선행에 종반에 지원했던 타임이 14초 7이었습니다.
엄청 뒷심이 없었죠. 그리고 3월 23일 GOF 타임이 14초 3. 이때도 그렇게 여력이 많지 않았습니다. 직전에 승급전이었죠. 직전에도 우승을 했는데 GOF 타임이 13초 9. 근데 이때는 다습주로였습니다. 이 주로를 감안해봤을 때 기록은 빠른 기록이 아니었다. 자, 물론 꾸준하게 성장 중에 있는 마필이고 나름대로 워낙 혈통력의 기대치가 높고요. 기대치에 있는 마필인 건 맞습니다만, 그런데 결정타는 뭐냐면 이번에 무려 부중이 58입니다. 정말 만약에 이번 경주에 7번 마필이 또 인기수위 1인데 이 마필이 정말 시원하게 우승을 한다? 제가 잘못 본 거 인정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마필은 성장 중에 있기 때문에 직전과는 또 다르게 성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58이면은 편성이 약하지만은 전 이거는 정말 쉽지만 않다고 보여집니다. 7번 마필. 그런 경주고, 또한 이외의 마필들 중에서도 불안한 인기 마필이 상당히 많은 반면에 필히 주목할 보병 마필이 있습니다. 근데 다 차치하고 이 마필만큼은 놓고 때립니다. 3번 라온티모스입니다. 라온티모스.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라온티모스의 잠재력 능력 엄청나게 따라 세게 보고 있고요. 지난해 12월 달이었죠.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 출연해가지고 부진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 이 마필이 바로 실전에 투입이 됩니다. 1월 달에. 그리고 4등의 성적 나쁘지 않았고요. 그러고 나서 이 마필이 공백기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1년의 과정 자체가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 빡셌었죠. 편성이 당연하게 센 편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대상 경주를 준비하고 바로 다음에 일반 경주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왜?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무리수를 피합니다. 그렇게 무리수를 두지는 않고요. 그리고 직전에는 공백기.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라온티모스 마필은 이번 경주 5주 만에 출전하는 이번 경주가 이 마필로서는 가장 능력을 발휘해서는 가장 정상적인 경주가 바로 이번 경주였습니다. 이번 경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은 3번 라온티모스는 무조건 7번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 무조건 믿고 갈 수 있는 축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3번 라온티모스를 축을 해서 강하게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강공략 경주입니다. 저는 이제 구경주 메인에 이어서 이 경주도 역시 자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중심에는 라온티모스고 정말 불안한 인기 마필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노릴 수 있는 보병 마필까지 강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는 준비된 A급 메인에 이어서 마지막 강공략 10경주까지 자신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상으로 서울 1호 경마 방송 모두 마치겠고요. 자, 오늘 1호 경마가 어떻게 보면 이제 오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기복마 부진마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중후반부로 진행을 할수록 노림수의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객관적으로 마필의 능력을 평가했을 때 이 마필은 정말 찬스다 라고 하는 마필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강도를 여러분들 좀 더 조절하시고, 저는 어찌됐든 오늘 준비된 경주 중에서는 1경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5경주, 6경주, 9경주, 10경주를 저는 강하게 붙어볼 수 있는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그런 아쉬움을 많이 할 수 있는 1호 경마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겠고요. 저는 현장에서도 역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마지막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도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좋은 방송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